흐린 봄철 어느 오후의 무거운 일기처럼 그만한 우울이 또한 필요하다. 세상을 속지 않고 걸어가기 위하여 나는 담배를 끄고 누구에게든지 신경질을 피우고 싶다. 김수영, 바뀌어진 지평선.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서부 지방에는 낮부터 한두 차례 비가 조금 오겠다. 남부지방은 오후 늦게나 밤에 비가 조금 오겠다. 5월 7일자 조선일보는 일기예보를 이렇게 적고 있다. 그 옆에는 담배꽁초를 버리며 비가 내리고 있는 지평선을 향해 걷고 있는 사내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해 뜨는 시각은 5시 30분, 해 지는 시각은 19시 28분, 그리고 달이 뜨고 지는 시각은 각각 20시 54분과 5시 50분이다. 내일 새벽에도 해 뜨는 시각이 오늘과 비슷하다면 해가 뜨고 나서도 약 30분이 지나야 달이 지게 된다. 비올 확률은 서울과 춘천이 모두 60%, 지역별 예상 기온은 서울이 16 내지 20도씨, 춘천이 13 내지 21도씨. 구름 사진을 보니 나이테처럼 생긴 저기압선이 만주벌판에서 서서히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중국 동북부와 일본 열도는 고기압 세력권에 놓여 있다. 오늘 춘천으로 가면 서울에서보다 조금 일찍 비를 맞겠다. 하지만 내일 새벽 달이 지는 것을 볼 수 있을는지 알 수 없다. 나는 15시 35분에 청량리역에서 춘천행 통일호 열차를 탄다. 그녀가 경남 양산에 있는 통도사의 말사인 내원사에서 행자로 머물다 3인이 개를 받고 집으로 내려온 것은 일주일 전의 일이다. 봄은 갓 낳은 달걀과도 같았다. 군데군데 피가 묻어있고 따뜻하고 애잔한 생각마저 들었다. 지난 가을 호련이 사라지고 나서 그녀는 8개월 만에 그렇게 초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녀가 사라지고 나서 나는 한 달여 비구니가 수행하는 절을 뒤지고 돌아다니다 포기한 채 집으로 돌아온 터였다. 지쳤던 탓이 아니다. 제 길을 미리 알고 질러간 사람은 찾아지는 법이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저 막연하게 돌아오길 바라고 있었으나 그때쯤에선 그 또한 부질없는 기대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혹여 돌아온들 전과 달라질 그녀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남루한 승복에 바랑을 걸머진 행색으로 그녀는 대문을 밀고 슬쩍 들어섰다. 갸웃이 열린 문틈으로 꽃수레가 덜렁덜렁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마루에 앉아있던 그녀의 어머니가 무엇을 먼저 목격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희뜩 정신을 차리고 보니 웬 새파란 비구니가 마당에 들어와 합장을 하고 서 있었다. 이내 마루에서 뛰어내리려 했으나 그녀의 어머니는 웬일인지 옴짝도 못한 채 그저 몸만 덜덜 떨고 있었다. 마음이 너무 앞서갔던 모양이다. 비구니는 태어난 얼굴로 마루에 와 걸터 앉으며 전생의 제 어미를 보고 말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말문이 막혔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뭐라든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 어디를 가는데? 온수 납자가 어딜 가겠어요. 법당을 찾아가지요. 내친 김에 청평사에 들러볼까 해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바랑을 추스리며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까지도 떨고만 앉아있던 그녀의 어머니는 어떻게든 그녀를 잡아볼 요량으로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렸다. 하룻밤만 보시하고 가도록 하세요, 스님. 보시라는 말에 그녀는 물끄러미 제 어미를 쳐다보다 내일을 믿고 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그녀의 어머니는 찬거리를 마련하러 시장에 다녀오다
집 앞에서 지나던 택시에 받치고 말았다. 요추 2개가 내려앉고 갈비뼈에 금이 갔다. 가까운 한의원에서 사람을 불러 쑥뜸을 하고 정수리에서부터 발가락까지 수십 개의 침을 꽂고 누워 그녀는 불어 그러는지 헛소리를 해댔다. 탈상도 하지 않았는데 너마저 가면 나는 어쩌냐. 밤에 사람들이 물러가고 나서 그녀는 제 어미에게 밭투 앉아 귀에다 대고 말했다. 불어 그러셨다는 걸 알아요. 쓸데없는 일인 줄 아시면서. 그러고 나서 아침이 되자 그녀는 아침 공양을 마치기가 무섭게 다시 바랑을 짊어지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안방에 누워 고즈넉이 밖을 내다보고 있던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대문을 막 나서려는 찰나에 매를 치는 듯한 소리로 외쳤다. 이년아, 여기가 네 법당이야. 그녀는 움찔하며 그 자리에 붙박여 섰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는 못 들은 척 내쳐 밖으로 나가버렸다. 잠시 후에 그녀는 도로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마치 무얼 놓고 나갔다 그걸 가지러 들어오는 사람의 표정을 하고서 그녀는 그렇게 환속한 것이다. 그러기에 어디 길을 가다 주저앉는 게 아니다. 기차 안이 돌연 컴컴해졌다. 그녀와 다시 눈이 마주쳤다. 그녀와 나는 비 내리는 저녁 나절 막다른 골목에서 맞닥뜨린 얼굴이 되어 서로를 쳐다보았다. 애써 비켜가고자 해도 서로 스치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길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피해갈 수가 없다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런 경우에 나는 직면해 있었다. 저 어디까지 가시죠? 그녀는 줄다리기를 하다 얼결에 잡고 있던 줄을 놓쳐버린 사람처럼 일순 허둥거렸다. 잠시 후 그녀는 침착하게 내 말을 되받았다. 그러나 목소리가 사뭇 떨리고 있었다. 내가 말을 거는 순간에야 비로소 앞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얼굴이었다. 남춘천역에서 내려요. 그녀는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그렇게 애둘러서 말했다. 저는 청평사까지 갑니다.